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바의 제일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쵸.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객체라는 거는 뭐냐? 이제 객체가 뭔지 안다. 나는 객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죠. 자, 객체가 뭔데? 라고 하면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체가 정확히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객체가 뭔지 조금 잡고 가면은 나중에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객체 지향 언어에서 쓰이는 이 객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조금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여러분 객체 말고 실체는 뭐죠? 실체? 실체는 그런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실체라고 하죠. 그쵸? 저도 실체고요. 여러분도 실체입니다. 맞죠? 그쵸? 그러면 주체는 뭘까요? 그쵸? 실체가 자신을 부를 때 그것을 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에 있어서 주체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제 주체겠죠. 그와 동시에 저도 여러분도 실체고요. 그러니까 자, 제가 있습니다. 저는 실체예요. 실체. 근데 거울로 제가 저를 보면은 저는 주체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요 거울로 저를 보지 않고 어떤 다른 실체를 본다면요 그것은 객체라고 합니다. 이 객체에서 객자가 이제 한자로 손님 객자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실체가 다른 실체를 볼 때 실체가 다른 실체를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객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한테는 객체예요. 근데 객체는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게임 캐릭터 같은 현대 프로그래밍에서 상상하는 모든 거라도 봐도 무방해요. 왜냐? 실제 게임 캐릭터는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애매하죠? 그러면 이 객체를 뭐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냐? 하나의 덩어리 또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묶을 수 있는 단위가 있다? 그러면 그건 그냥 객체예요. 예를 들어 폴더나 아니면 음료수 박스 아니면 컨테이너 같은 뭔가를 묶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다 객체입니다. 근데 다만 뭐다? 관련된 데이터들끼리 묶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다 묶는다고 해서 모두가 객체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는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아직 지금 여기 보시면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4가지가 있죠. 추상화, 상속, 다양성, 캡슐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자 추상화 객체란 자 그 다음 특징 보면 추상화 있죠?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속도 있고 뭐 다양성도 있고 뭐 캡슐화 이런 것도 있는데 추상화 한번 볼게요. 추상화 자 보시면 뭐 사물이나 표상을 어떤 성질 공통성의 본질에 착안하여 그것을 추출하여 파악하는 것 말이
되게 뭔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우리 어제 철수, 영수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근데 사람에 대한 게 사실 age, name, is married 이거밖에 없을까요? 소개하다.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거밖에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정보 쓰는 란만 해도 엄청나죠?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씁니다. 이게 추상화예요. 내가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데이터화를 시키는 것. 만약에 예를 들어 사람 말고 자동차라고 하면요, 뭐 클래스 카라고 하고 인트, 잘 안 보이시죠? 좀만 위로 올릴게요. 자, 인트 뭐 속력 있을 거고, 다음 뭐 스트링 이름 있을 거고, 뭐 인트 연비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게 추상화예요, 추상화. 자,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읽어봐도 어려운 분이 계실 텐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거지 사실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 추상 이론 쪽 보면은 모델화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모델화. 근데 모델화라고 막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 상상을 해보면 떠오르는 게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라고 해보면 무게도 있을 거고, 길이도 있을 거고, 또 폭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자,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이렇게 쓰겠다. 이게 abstraction, 추상화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상속이라는 걸 배울 때 abstract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추상적인 거랑은 조금 뭔가 다른 게 있긴 해요. 그때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자바의 특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바의 특징, 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것도. 그래서 자바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읽어보면 좋습니다. 얘는 뭔지 몰라도 되니까 한 번쯤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그래서 자바 보면요,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인가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객체지향을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의 특징이 나오고요. 그 다음 자바의 특징이라고 하면 딱 자바만의 특징을 꼽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뭐다?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도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에 있습니다. 자바도 포함되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자바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자바 특징 중 하나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C 언어에는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얘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요, 잘 보시면요, 제가 다시 펄슨으로 돌아가서, 자, int ALR 해가지고 view int 3 이라고만 하고 이제 실행을 하면요, 여기서 뭐라 합니다. 노란 줄 나오죠? 그러니까 오류는 아니에요. 오류는 아닌데 너 왜 이런 거 만들어 놓고서 쓰지도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안 쓰면 꺼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바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실행하면은 얘가 알아서 청소를 해줍니다. 아무튼 그것 자바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메모리 관리를 이제 자동으로 한다. 또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거. 자,
이제 이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갈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객체가 뭔지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런 건.